고려대학교 교가 탄생 배경과 탁월성이라는 영상에서 고대 교가가 문학적, 음악적으로 탁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음악적 탁월성에 대해서 류경선 교수님으로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교수님께서는 고려대학교 최초의 음악 전임 교수님이신데요. 고려대학교 교가를 처음 접한 것이 언제인가요? 네, 모교에서 음악을 공부하던 시절입니다. 고려대학교에는 음대가 없는데 모교라 하시면 어느 학교를 말씀하시는지요? 네,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아, 네. 참 좋은 학교에서 공부하셨군요. 계속 말씀해 주시죠. 학부 때 은사님께서 양교의 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의 교가는 서사적이고 기품이 있지만 길이가 긴 통절 형식이어서 사람들이 기억하기가 다소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반면에 고려대학교 교가는 유절 형식의 후렴구도 있고 힘이 넘쳐나는 노래라고, 좋은 노래라고 얘기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2008년 제가 공부를 마치고 고려대학교에 처음으로 시간 강사로 학교를 오게 됐을 때 정오에 교정에서 울려 퍼지는 교가를 들으면서 은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작곡가이신데요. 이 작곡가로서 고려대학교 교가를 세밀히 들여다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네, 그렇습니다. 개교 110주년을 맞이해서 1955년 고려대학교 법과 시와 음악을 기획하신 법대 명순구 교수님께 교가에 대한 연구를 의뢰받은 것이 첫 번째의 직접적인 계기입니다. 당시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방문해서 1955년 개교기념일 당시 배부된 윤희상 선생님의 교가 초본을 처음 접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내려앉은 진공관 안에 혼성 4부 합창으로 깔끔하게 정서된 악보를 보게 되었습니다. 교가와 관련한 자료를 접하시면서 느낀 흥미로운 사항들을 몇 개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완전한 사성부로 되어져 있는 윤희상 선생님의 자필 악보 초본이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보존되어져 있는 것 자체가 특별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윤희상 선생님이 국내 체류 시절에 15개 가량의 학교에 교가를 작곡하셨습니다. 그중에서 대학교 교가는 고려대학교 교가가 유일하고요. 또 만드신 교가들 중 유일하게 사성부로 작곡하셔서 화성적인 아름다움까지 제시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교가는 최초 작곡 시에는 단선율로 만들어지는 것이 보편적인 일입니다. 셋째, 윤희상 선생이 직접 고대신문에 고대 교가에 관하여 작곡자로서라는 글을 기고한 것도 흥미로웠습니다. 세계적인 작곡가 윤희상 선생님의 곡과 글에 대해서는 전 세계의 이론가들과 음악학자들이 빼놓지 않고 모두 밝혀서 연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교가에 대해서 애정과 작곡가로서의 긍지를 담아 설명하는 글 하나만이 아직 학계에 보고되지 않은 채로 있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2015년 고려대학교 교가를 자세히 보시고 그 후 교가를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하시고 그 결과를 학술지에 게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가를 학문적으로 연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특이한 일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네. 2017년이 윤희상 탄생 100주년이라 국내를 포함한 세계 각지에서 수많은 음악회들과 심포지움이 기획되고 진행이 되었습니다. 윤희상 선생님의 오페라 관현악 곡 등 대표적인 명곡들과 함께 고려대학교 교가를 주제로 국제 심포지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발표문은 2018년 음악과 민족이라는 전문 학술지에 실리고 영문 초록이 국제학회에 알려지게 되면서 국내는 물론 해외의 윤희상 스페셜리스트들에게 많은 의뢰를 받았습니다. 고려대학교 교가가 세계적인 명곡과 같은 반열에서 다루어졌다는 말씀인데 참 자랑스러운 사건입니다. 그런 큰 일을 해주신 교수님께 고려대 구성원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제 고려대학교 교가를 음악적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평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과의 음악적 시각에 대해서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참 많습니다. 깊은 이야기는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고요. 오늘은 간략하게 교과 전체에서 가장 주요하게 드러나는 특징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사의 의미를 음악에 담고자 한 윤희상의 존중과 전심의 마음입니다. 그의 기고글에도 쓰여져 있지만 가사의 의미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조성과 박자, 리듬, 그리고 음의 방향까지도 모두 고려한 부분이 인상적입니다. 두 번째는 곡 구성의 유기성입니다. 최소한의 혹은 음형만으로도 지루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음악적 효과를 달성하는 동기 활용을 통한 유기성은 수세기를 거쳐 사랑받는 클래식 명곡에서 자주 드러나는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길이가 짧은 교가에서 이렇게 대조가 분명하면서도 유기성 있는 곡의 구조를 일군 윤희상의 대가적 면모가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근대적 화성 진행의 재치입니다. 일례로 교가에 전당이 있다 부분의 화성 진행은 선율에서 예측케 하는 으뜸 화음이 아닌 버금 딸림 화음으로 종지하고 있습니다. 있다로 문장이 끝났고 선율도 으뜸음으로 맞췄는데 화음이 끝나지 않았다. 이례적인 화성 진행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다음 부분을 들어보면 아실 수 있는데요. 열린 화음인 4도로 음악을 오픈함으로써 그 다음에 등장할 후렴구 고려대학교 부분이 더욱 친근하고 부드럽게 들리게 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들어보시죠. 만일 있다 부분을 선율이 암시하듯이 보편적 화음인 으뜸 화음으로 처리하면 어떻게 들릴까요? 지금 들으신 부분은 있다에서 화음이 클로징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등장하는 고려대학교 부분과 같은 화음입니다. 그래서 자칫 지루하고 힘이 없게 들려질 수도 있는데요. 있다를 으뜸 화음이 아닌 버금 딸림 화음으로 열어놓으면 다음에 등장하는 고려대학교는 훨씬 더 푸근하고 친근한 귀결점이자 새로운 부름으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사의 의미를 음악으로 담고자 한 윤희상의 전심, 그리고 짧지만 선명히 드러나는 유기성과 대조적인 구조, 재치 있는 근대적 화성의 진행, 이 세 가지만으로도 교과의 우수성은 충분히 입증됩니다. 류 교수님께서 고대 교가의 음악적 탁월성을 학술적으로 논증을 해주셨습니다. 이 논증은 특히 유 교수님께서 연세대학교 졸업생이라고 하는 면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최고의 객관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교과에서 전당이 있다 그 부분의 음을 레미미도도로 연주를 계속 해주셨는데요. 보통 고려대학교 구성원들은 그 부분을 레미레도도로 부르고 있거든요. 어찌된 일인지요? 네, 그 부분에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려대 구성원들은 오랜 시간 동안 그 부분을 레미레도도로 불러왔는데 레미미도도가 맞습니다. 음악적으로도 윤희상 선생님이 쓰신 레미미도도의 정본대로가 훨씬 윤희상답고요. 또 구성원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2016년에 레미미도도로 교가 악보도 정정되어서 발표되었습니다. 아주 놀랍고 흥미로운 사실인데요. 우리가 교가를 잘못 불러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다음 기회에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얘기가 잠옷 기대가 됩니다. 이제 오늘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대 교가는 조지훈 교수의 유려한 시에 윤희상 선생의 격조 높은 선율이 어우러진 명곡입니다.
고려대학교의 문화적 품격의 원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